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텐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 방역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에 집계된 10일 어제 하루 동안의 코비드19 테스트 확진자는 14만 2,224명으로 지난 주말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환자는 2,332명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HS는 가정에서 자가 테스트기를 사용 LFT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시에는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이 NHS 앱에 양성 등록을 하고 자가격리를 시작해달라고 종전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규칙을 바꾸게 된 이유는 가정에 보급한 LFT 테스트 기구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앱을 통하여 확진자의 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있어서 투약이나 입원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리스 수상은 플랜 B의 결정 시점을 1월 26일로 정하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이 그 대가를 치를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5일에 발사한 것 때문에 안보리가 소집되었는데 그 사실도 무시하고 안보리가 열리는 어제 또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5개국의 요청으로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새해 첫 무력 시위에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6개국은 회의에 앞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가 UN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he DPRK's January 5th ballistic missile laun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6개국은 이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불법 무기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준다며 불법 무기 역량 확대에 대한 북한의 전념은 지난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전시하고 극초음속 활공탄두와 같은 신기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북한의 성명에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Each missile launch serves not only to advance the DPRK's own capabilities, but to expand the suite of weapons available for export to its illicit arms clients and dealers around the world. 미국 등은 또 북한의 이 같은 군사력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희생하며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권위주의 정권과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에서는 늘 북한을 두둔하던 중공과 러시아도 북한의 UN 안보리 위반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서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화를 견지해온 미국도 임계점에 도달한 듯 싶습니다. 미 해군의 비정규전을 지원하는 특수선박이 평택항을 거점으로 1월 7일부터 덕적도까지 왕복하는 미 해군 단독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에서 특수선박의 항해를 위해 제공권을 제공하는 것은 미 7함대 전투기들로 알려지고 있어서 김정은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김정은의 의도는 미국을 화나게 하려는 것보다는 남한의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여 국제적 신용도를 잃은 문정권을 대신해서 남한의 새 정권이
미국과 문제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소식은 한국 선거판 읽기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며칠 사이 윤석열 혼자 떨어지고 그 떨어진 걸 안철수가 받아먹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윤석열이 사병봉급 200만 원 선언한 뒤 20대 유권자가 몰려온다고 호들갑을 떨기 무섭게 어제 대장동 첫 번째 재판에서 5명의 피고 중 4명이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성남시청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해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재명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타격이란 결국 동반 하락을 의미하며 동반 하락의 결과는 후보 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칠세라 어제 김정은은 한 방을 또 날렸습니다. 러시아 쪽을 향하여 쏜 것은 일본과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지만 러시아의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낳아서 안보리를 소집한 미국 유엔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평화롭게 올림픽을 진행하려는 중공과 러시아의 반대 없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한방이 한국의 선거판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멸공을 외치며 멸치와 콩나물을 많이 사먹는 효과도 내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재판은 여지껏 보아온 이재명의 법조계 영향력으로 볼 때 반멸공 분위기와 함께 슬그머니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정식 후보 등록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안철수보다 훨씬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원진과 김경재 후보가 총력을 경주해야 할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조원진 후보가 윤석열과 만나서 단일화 작업을 한다 하지만 반탄파와 탄핵파 사이에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때문에 조원진 후보는 안철수와 먼저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와 먼저 단일화에 성공하면 반탄파인 김경재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과 단일화는 불가한 채로 정식 후보 등록으로 가게 되겠죠. 이미 박 대통령 사면을 취소하라고까지 시위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아무런 정치적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민주당이 세기 때문일 수도 있죠. 선거 결과는 조원진 후보가 2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등을 한 윤석열은 국힘당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고 시장에서 멸치와 망둥어가 많이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등을 한 우리공화당은 2년 후 총선에서 제1야당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